미국 국채가 5% 시대를 넘어서 최고 8%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고 8%까지 가면 한국은요? 한국의 채권을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 사지 한국 국채 왜 삽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신용도도 높고 경제력도 뛰어난데 한국의 국채를 살 리 없다. 한국의 회사채도 더더욱 살 리 없다. 사실상 미국의 국채가 8% 간다라고 하는 건 한국의 시중금리는요. 10%, 12%, 15% 그냥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23년 11월보다 2024년 1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0.25 올리고 또 2024년 1월쯤에 또 올려가지고 내년에 6% 되고 뭐 6.5%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7%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요. 지금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 뒤집니다. 연끌들의 저승사자가 누구다? 미현준 파월 의장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이스라엘하고 뭡니까? 거기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이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1997년 98년 IMF 때 시중금리가요. 일시적으로 30%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한강행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시중금리가 6%, 7%, 8%, 1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4%, 5%막 이래요. 이미 지금 시중금리가 4%, 5%, 6%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8% 간다. 충격적인 일인 거죠. 미국 국채가 7%, 8% 되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미국 국채 사지. 한국의 회사채 왜 삽니까? 그냥 미국 것만 사는 겁니다. 미국만 좋아지고 나머지 나라들 죽는 거죠. 한국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잘 나간다고 윤석열이 중국 배제하고 오직 저기 미국만 딸랑딸랑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뭐 혜택 받은 거 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려 윤석열 윤대지가 경제적인 영토만 축소됐어요. 러시아한테 위험 사고 중국한테 위험 사고 개착살이 난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는요. 한국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난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지낼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요. 더 충격적입니다. 난립니다. 이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답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7%가 된다, 8%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시중금리 상단이 7%다. 좀 지나면 8% 됩니다. 2023년 11월에 한국의 시중금리 상단이 8%가 된다.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빚 갚으려고 혈안일 거예요. 왜?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뭐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동결. 미친 개 쓰레기 같은 놈이죠. 개잡놈입니다. 쳐 죽여야 됩니다. 단두대에 세워서 돌로 던져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경호 마찬가지. 이복현 마찬가지. 유주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데 그 쓰레기 같은 내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있어. 그분들이 일부러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왜? 망가뜨려야 민영화되니까. 민영화되면 대기업 재벌가 족불가들에게 자기들 자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하니까. 나라 팔아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이제 구한말 위기 때 그 역적들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잘 움직여야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생존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부추기고 주식하라고 떠밀고 그랬던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충격은 이미 벌어졌고 그로 인한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낼 공리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고 거의 보면 맞죠.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놈들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웃기지 말아야 돼. 절대로 지금 현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7% 되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개작살 난다라고 생각하면 맞죠. 대출금리 10%, 12%, 15%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1997년, 98년, 1979년, 1980년 골쇼크 때가 있을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던 게 그때입니다. 지금 윤석열, 윤대진은요. 이러다가 탄핵돼 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탄핵당해가지고 쫓겨날 수 있다. 언제? 2024년에 4월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정말로 국민의힘, 윤석열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개막장 짓하고 싸돌아다니고 소맥 말아먹고 지 같은 인간들만 전부 다 박아서 개수작 부리면 국민의 민생을 안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 재벌 족벌가들만 챙기고 저짓거리 계속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나라꼴이 최악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저 국민의힘 여당하고 윤석열 저 정부 저놈들은 모르나 봅니다. 밀란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24년, 25년, 26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 무섭고도 겁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다 뭔 얘기합니까? 뭐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는 5.5%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6.5%, 7%까지 간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꽤 충격적인 사항들이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지내보자고요. 사는 게 꽤 충격적이다. 꽤 암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